독해진 김문수 캠프 꾸렸다. 옛 동지 총집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장관직에서 사퇴했죠. 사퇴하고 3시에 임식을 하면서 출마 그 의사를 밝혔는데 임식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오늘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제가 독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의 김문수 전 장관의 그 화법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독해졌다는 또 결기를 갖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 그리고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과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 한동안 현장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세가 없었는데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었으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질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5개 재판,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 8개 사건에 12개 혐의, 이 비리 혐의들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죠. 부정부패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사법 처리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기 성남지사 시절에 그렇게 그 이권에 개입을 해서 다 뭐 인허가 장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법인카드 마음대로 갖다 쓰고 자기 사적으로 쓰고 도민들 성남시청에서 시민들 세금 도민들 그 경기도민들 세금 가지고 뭐 냉장고에 2천만 원씩 과일 채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국정을 맡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 혈세로 그 전에는 시민 혈세, 도민 혈세 이번에는 국민 혈세로 더 큰 그런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그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척점에 서는 사람이 김문수다.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상 뭐 청렴하고 어떤 뭐 돈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어떤 뭐 시비거리나 하자가 없죠. 저도 과거에 김문수 전 장관이 운영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봤는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도 출연료를 꼬박꼬박 딱 그날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한 투명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국민에게 두 사람이 딱 마주쳤을 때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김문수 장관도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좀 독하게 변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인에게 계속 막 시비를 거는 쪽에서 좌파를 비롯해서 또 우파 일부에서도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 너무 아스팔트, 우파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확장성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질문이 나오면은 허허 웃는 쪽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또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죠. 당연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25만 원씩 줄 돈이 국가에 있다면 이재명을 그 지적을 하는 거죠. 25만 원씩 줄 돈이 국가에 있다면은 왜 국회의원들은 임금 체불 문제부터 말하지 않느냐.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그 노동부 장관 했고
국회의원 그냥 25만 원 그냥 뭐 주자 퍼주자 하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임금 체불자들이 있는데 그 임금 체불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 25만 원 주는 것보다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에 그런 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체불 임금부터 청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결국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만 이렇게 마치 크게 정책을 펴는 듯이 이렇게 하고 정작 임금 체불을 외면하는 것은 그게 중도 확장성이냐. 이 사람들이 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중도 확장성이지 무슨 전 가구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자기 돈 다 아니면서 퍼준다고 하는 거 그게 중도 확장성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변해주고 있다. 변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저는 좌우 중도 모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다. 그리고 다른 진영을 다 통합해봤다. 과거에 원래 민중당 출신입니다.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건 결국 정치적인 유연성이죠. 확장성은 유연성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김문수만큼 유연성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에 심취를 했다는 그런 말까지 놔둘 정도로 과거에 학생 때 그리고 민중당을 창당을 했던 그런 인물이 지금은 정통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그만큼 신축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유연성은 곧 확장성입니다. 이 노동계에서는 전설이죠. 김문수. 자,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를 강조하는 이런 이제 또 설득 전략도 구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저는 이렇게 절박한 나라의 상황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오로지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 부패한 자들이 감옥으로 가는 깨끗한 정치를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부패한 자들 감옥으로 다 가야죠. 이 부분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 캠프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김문수 혼술 홈페이지에서 약식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루 전에 국민의힘 대선주자 선호도 설문 두 번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었죠. 그때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 전입니다. 거기에 무려 10만 명께서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 게시판에 10만 분이 들어와서 약식 여기에 설문조사에 투표를 해 주셨는데 자, 적극 찬성이 89%.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하고 이 대권 도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89%. 그리고 찬성한다. 4%. 합하면 93%가 적극 찬성이 압도적이고 93%가 김문수 장관의 대권 도전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4%, 적극 반대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체계화된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한 것이 아니고 제 정권의 홈페이지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거의 다 하시니까 그 여론 민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단 대로 캠퍼를 꾸렸다. 자, 옛동지들이 총집결하고 있다. 저도 선거판 취재를 오래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캠퍼를 꾸리는데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곧 대세론이 됩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명, 20명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 초반에, 완전 초반에 어느 특정 캠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세론을 형성을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김문수 대세론, 대망론에서 대세론으로 바뀌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 현상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현상을 설명드리고 또 다른 이 주자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 조금 전에 제가 이철우 지사 이야기도 들었죠. 이철우 지사의 국회 기자회견에도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임종덕, 임요한, 이다리 이런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다. 그래서 일종의 새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찾아간 것이 지지한다 이것과 이제 연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꼬여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친박근혜, 친MP 이렇게 할 때도 그때 사실 싸움은 뭐였냐면 사람 싸움이었습니다. 사람 싸움. 어느 사람들이 친박 쪽에 더 많이 가느냐, 아니면 친이 쪽에 먼저 많이 가느냐, 이런 사람 싸움이죠. 직전에도 뭐 친윤, 뭐 친한 할 때도 마찬가지 친윤이 압도적이었죠. 자, 이제 사람 싸움인데, 이 사람 싸움이라기보다 경쟁이죠. 사람 끌어들이기 경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캠프를 먼저 사실상 꾸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꼬이고 있다는 지금 오늘까지 상황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수 예정자 중에서는 1위죠. 김문수 장관이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면서 돕겠다고 모여드는 참모들이 많이 있다. 이 캠프 이름은 승리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캠프를 만들면 캠프 이름을 짓죠. 승리 캠프를 지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현재까지 모여들었는가 하면은 주로 오랫동안 현장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했었죠. 국회의원도 참선을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도 2번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장관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일을 도와주던 보좌진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승리 캠프를 총괄을 하는 사람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지금 여러 방송에서 평론도 하고 하는데, 방송 활동도 다 적고 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승리 캠프, 김문수 전 장관의 대선 캠프 승리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대위원장은 총괄이니까 다른 데 선대위원장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탑 자리에서 선거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원조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친윤으로 또 분류가 됐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좀 주목을 끄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 맡았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장관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민경욱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문수 전 장관 곁에서 정무적 판단,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 측근들은 옛 경기도팀, 경기도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복심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대변인을 지낸 정택진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변인인데, 김문수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대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택진 대변인은 이번 선거 때 캠프에 공식 합류하지는 않고 뒤에서 김문수 장관을 돕는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또 한 사람, 차명진 전 의원인데, 차명진 전 의원은 사실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을 보좌관을 했던, 그래서 그때 지역구도 물려받았죠. 차명진 전 의원이 모처럼 활동을 시작을 해서
그 캠프에 들어가 있다. 그 차명진 의원은 그때 전직 의원 125명이 김문수 장관 출마를 촉구하는 그 성명을 냈을 때도 거기에서 이 이름을 올리고 앞장선 그런 그 인물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연을 맺은 친이계 인사들도 캠프에 다수 합류를 할 예정인데 이 김혜수 전 청와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 정무 1 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 김혜수 전 비서관이 선거 전략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기도 했는데 김혜수 전 비서관은 연배도 높고 저보다도 높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현장에서 당뇨 생활도 했고 여의도 연구원도 있었고 상당히 정책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능숙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김혜수 전 비서관도 이 김문수 장관 캠프로 가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은 이렇게 지지를 그 표명을 한 현직 의원들이 있는데 이만희 의원, 박수영 의원, 인요한 의원 있고 박수영 의원은 특히 최근 SNS에 김문수 장관과 이재명을 비교를 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을 위해서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사람은 이만희 의원인데 이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영천입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장관의 원래 고향이 경북 영천이죠. 같은 고향입니다. 그리고 영천인데 경북고등학교를 김문수 장관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고등학교. 그리고 아직은 초반이니만큼 현역 의원들은 뭐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지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꽤 많은데 아직은 등록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등록이 내일부터 등록이 시작이 되면은 그 현역 의원들도 이제 지지를 뭐 아마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 승리 캠프 대선 캠프 승리 캠프 후원 회장은 이용구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그리고 공보 메시지 단도 있습니다. 공보 메시지 단 그러니까는 캠프를 완전히 꾸린 거죠. 공보 메시지 단장은 박용찬 전 MBC 앵커 영등포 지역 위원장이죠. 박용찬 전 MBC 앵커가 맡았고 부대변인은 최인호 서울시 관악구 의원이 맡았다. 그래서 일단 김문수 장관이 어제에 비해서도 오늘 상당히 변신을 한 독해지기로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에 위험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좀 변신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 선거 캠프도 가장 빠르게 꾸리고 사람들도 고이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